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바이낸스 중요한 그 기사가 떠가지고 이게 보니까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의 검찰 수사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 합의를 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발표하는 시간이 지금 보면요, 샌프란시스코 시간으로 지금이 21일 오전 10시 42분인데 지금 1시간 한 17분 정도 있으면 여기 시간으로 한 낮 12시에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가 될 것 같은데, 이 공식 기자회견 전에 이게 내용이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바이낸스하고 창펑자오를 포함한 바이낸스 임원들을 상대로 지금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해왔는데, 합의된 내용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CG가 물러나고 또 범죄 혐의를 유죄를 인정하고 그런 조건으로 바이낸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건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요, 이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CG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미국 형법의 돈 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바이낸스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이다 이러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보면 CN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법원 문서에서 확인을 했다 이러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CNBC에서 법원 문서까지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후속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이 내용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창펑자오는 미국 시간으로 21일 오늘 화요일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유죄 혐의를 인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창펑자오가 소유한 이 바이낸스 역시 형법 위반 혐의, 형법을 위반했다, 이 혐의를 인정을 하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낼 거라고 하는데, 이번 벌금에 이 CFTC의 민사소송 합의금이 포함이 된다는 게 있고요. SEC 민사소송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SEC하고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죠. 계속 분쟁 중인 거고, 창펑자오는 그래서 바이낸스 지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 임원 자리를 맡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또 이후에 이 합의를 하면서 합의를 했지만 형법 위반과 관련된 이 판결,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이번 합의가 이 비트맥스 전 CEO 이 아서 헤이즈 이 사람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 조세 회피 지역으로 알려진 이 세이쉘이라는 데 설립이 된 이 거래소인데, 파생상품, 크립토 파생상품 거래소인데, 이 전 CEO였던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 미국의 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 이걸 인정을 하는 조건으로 원래는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최대 1년까지 이렇게 깜빵에 들어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피하면서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든요. 그 경우하고 유사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번 합의에는 SEC가 지난 6월 달에 제기한 민사소송,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미국의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 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 소송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합의는 미국 법무부 검찰과의 합의, 그리고 CFTC 이 상품 선물 거래소와의 합의, 이렇게 크게 두 기관과의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3억 달러 벌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이게 43억 달러 벌금에는 CFTC와의 합의금, 그리고 재무부의 관련 부처와의 합의금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 합의가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굿뉴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바이낸스가 미국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지 미국 법무부 당국이 이 모니터링을 하는 조건이다 라는 점에서, 또 바이낸스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이 파기될 수도 있는 합의라는 점에서
바이낸스의 기존 비즈니스가 크게 위축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CFTC가 문제 삼은 이 크립토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거래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SEC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 거래 서비스로 이 돈을 벌어온 바이낸스의 비즈니스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크게 보면 이번 합의는 이 바이낸스가 사업을 확 줄이고 한국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창펑자오가 물러나고 또 어떤 형태로든 창펑자오가 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크립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규제를 하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의원이 이 공화당의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이 민주당 상원이랑 같이 법안을 냈었죠. 자, 이 러미스 의원이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 형사소송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불법 테러 자금 거래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낸스에 대해 빨리 소송을 제기를 하든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이낸스를 빨리 처벌해야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근에 압박을 했거든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 승인하는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론되어 온 게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이걸 방지하는 문제였는데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바이낸스를 살려주되 사업을 확 줄이도록 해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그만큼 줄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고 또 크립토 시장을 원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하면서 기존 금융권에 포함을 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장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로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